반갑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파트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생명체 구성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포 그림인데요. 왼쪽 좌측이 동물 세포죠. 우측이 식물 세포. 일단 전반적으로 대체로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핵 공통적으로 있죠. 일단 동물 세포에는 없는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게 엽록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스스로 양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식물만 엽록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광합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세포벽입니다. 세포의 형태를 잡아주고 유지를 해주는 세포벽인데,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자유롭죠.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의 형태가 조금 규칙적이다, 그죠? 그 이유가 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엽록체와 세포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흡은 동식물이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없고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세포 소기관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세포 소기관의 특징과 역할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일단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인데 그림 보시면요. 중심에 동그랗고 제일 중요한 부위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염색사라고 해서 이 염색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기서열 이런 표현 쓰는데 어쨌건 유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중심에 중요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양을 좀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 보입니까?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엽록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동물에 없죠? 그림 봤을 때 여기 보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모양입니까?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졌을 때 그림을 보고도 이게 엽록체다, 이게 미토콘드리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은요. 일단 핵의 경우에 줄 한번 꺼볼까요? 이중막 구조라고 나오죠. 핵막이 이중막입니다. 핵막이라는 건 핵 내부와 바깥을 구분시켜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막. 그 다음 엽록체도 마찬가지죠. 이중막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뭐다? 이중막이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누가 있다? 염색사가 있다. 그리고 그 핵 안에 인이 있는데 인은 나중에 필요한 RNA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소포체라는 걸 배울 텐데 핵공 또는 핵막의 일부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핵입니까? 핵 보이죠? 여기 핵막이죠? 핵막과 연결된 이 부분이 바로 소포체가 된다. 그래서 핵막과 소포체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호흡을 하는 것이죠. 호흡을 해서 뭐 하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ATP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쓸 텐데 그 ATP라는 건 바로 우리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다? ATP를 합성해내는 곳이다. 즉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분이 필요하겠죠? 엽록체가 바로 양분을 합성하는 곳이다. 뭘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잘 알다시피 광합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호흡을 해서 물질을 뭐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분해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엽록체는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합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나름대로의 독립된 생명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엽록체도 예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체 DNA와 리보솜,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만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있는데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핵이 여기 있죠? 그리고 핵막과 연결된 요 부분입니까?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포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소포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동글동글한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죠. 핵막과 연결된 게 소포체, 그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돌도돌하게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리보솜이라고. 리보솜. 여기 있네. 리보솜.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리보솜은 알갱이 모양이다 보니까 항상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리보솜이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 소포체와 리보솜과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네요. 이게 뭡니까? 바로 골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배울 텐데 소포체와 그 다음에 리보솜과 골지체는 물질의 합성, 이동, 분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치까지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이었죠. 리보솜은요, 여기 보면 과립 모양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막이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배우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막이 없는 건 리보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막 그러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막이 없다 그러면 뭐죠? 리보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일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립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립 모양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알갱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보솜에서 뭐 한다는 거?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죠? 약 20가지 정도 되는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뭐 하는 것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이용할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아까 배웠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염기 서열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 소기관 중에 물질을 합성한다. 그러면 뭡니까? 양분, 포도당을 합성하는 엽록체. 그리고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이 있는 겁니다.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했어. 그러면 이렇게 합성한 단백질을 뭐 해야 됩니까? 이동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죠? 바로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어딜 통해서? 소포체를 통해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를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거친 면 소포체는 아까 그림 봤죠?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거칠겠죠? 그걸 거친 면 소포체. 반대로 이런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으면 뭐죠? 매끈 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매끈 면 소포체는 주로 단백질이 아닌 지방 합성에 관여한다. 이동에 관여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누가? 소포체가 이동시켜준다. 자, 그럼 열심히 단백질 만들었죠? 그럼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포로 필요한 것으로 분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분비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네요. 골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이동을 시켜서 누굴 통해서? 바로 골지체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여기 있죠. 분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시스터나라고 하는 고기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분비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골지체의 경우에는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되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리보솜에서 만들고 소포체에서 이동시켜서 골지체에서 필요한 곳으로 분비해준다. 이 내용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솜 나오는데 리소솜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잘라서 즉 뭐 한다? 필요 없는 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는 크기를 줄이기 위해 소화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자르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건 리소솜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많이 나오는 건 리소솜과 리보솜이 이름이 비슷하죠.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소솜은 분해, 소화와 관련이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액포는요, 주로 식물에만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성숙한 식물세포에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액포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내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세포의 삼투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분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삼투압을 조절한다 또는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또 하나는요, 뭐죠? 노폐물을 저장한다. 노폐물을 저장하기 때문에요, 조금 노화된 세포,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좀 발달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벽은요, 누구만 있다고 했죠? 세포벽은 식물만 있는 거고요. 이 세포벽은 기본적으로 전투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부 투과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포벽은 물질의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통과시켜주고 어떤 건 통과를 안 시켜줘야 이동에 관여하는 건데 세포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식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체라고 하는 건데, 중심체는 중심이 두 개가 이렇게 수직하는 모양으로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방추사를 형성해서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이동에 관여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세포벽과 다릅니다.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택적 투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반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 또는 조건이 되는 건 통과를 시켜주고 아닌 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아까 선생님이 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세포막이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뭐 하는 곳이다? 조절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따로 아예 좀 배우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조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은요, 구조적으로 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보나 세포가 항상 기본 단위가 된다.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이 세포 중에 동일한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되고, 또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고 정리하시면 된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데 이 조직계라고 하는 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다?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식물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조직계가 없거든요. 대신에 기관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뭐가 존재한다? 기관계라는 게 존재한다. 소화계, 순환계, 내분비계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 개체가 된다. 요건 누구만 가지고 있다?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쨌든 틀린 말이죠. 니은. 생명 시스템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 세포막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으니 맞는 말. 각 생물 개체들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맞는 말이죠. 답 뭡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포는 핵, 그리고 세포막, 세포질. 세포질이라는 건요, 세포의 내부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아까 강조했죠, 선생님이? 세포질에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우리가 배웠던 리보솜, 소포체, 리소좀 등등 소기관이 있다. 핵에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물질이 있다. 그게 어디 들어있죠? 염색사라고 하는 곳에 DNA 속에 들어있죠. 맞는 말이죠.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곳인데 광합성하는 곳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
근데 그거는 동물, 식물 구분 없이 밤낮 구분 없이 호흡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만 있다가 틀린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3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문제에서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핵이라고 했죠. 가장 바깥에 있는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세포막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중심부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다? 핵이 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세포질 속에 호흡을 하는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기억. A에는 그렇죠. 핵 속에 DNA가 있다. 바로 그 DNA가 뭘 가지고 있죠?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B의 주성분은 세포막입니까? 좀 이따 할 겁니다.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C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포도당을 태워서 ATP를 만드는 건데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건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엽록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물식 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봤던 동물 세포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굉장히 각져 있고 이렇게 모양이 탁 유지가 돼 있죠. 그 이유는 여기도 있는데 세포벽, 엽록체, 골지체 중 하나다. 왜냐면 사실 그림만 보고 세포막인지 벽인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이 C는 뭐다라는 거? 세포벽이라는 거. 세포벽 때문에 식물세포는 모양이 굉장히 간결하고 딱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A가 바로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게 핵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소포체라고 했죠. 요게 소포체.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여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알갱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보솜이라고 했죠. 단백질 합성하죠. 이동 통로 역할을 하죠.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생긴 A가 바로 골지체. 뭐 하는 곳입니까? 필요한 곳에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비해주는 곳이죠.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여기 바로 엽록체입니다. 문제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기억. A는 골지체죠.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맞는 말이죠. B는 엽록체니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 C는 세포벽이니까 세포벽은 형태 유지 정도만 하지 물질 출입 조절은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세포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된다. 이렇게. 7번 한번 볼까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중 하나. 이렇게 얘기했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핵이죠.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호흡이니까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포당을 합성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엽록체. 뭐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으니까 리보솜이고요. 그럼 뭘로부터 전달받느냐? 바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DNA로부터 전달받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전 정보 흐름이라고 해서 뭐 전산이 번역이니 하는 걸 배우죠. 그 내용입니다. 기억은 골지체이다. 아니죠. DNA. A에는 핵이고요. 핵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다. 맞는 말이죠. 유전자라고 하죠. B와 C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모두 있다. 틀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들어있죠.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죠.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A, B, C는 각각 소포체, 엽록체, 골지체 중 하나다. 이런 형태가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신 기출에. 봅시다. 일단 특징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니까 구분 특징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도당을 합성하는 건 요 세 개 중에 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요거는 엽록체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건요. 사실 소포체는 동식물 모두 존재하고요. 골지체 역시나 동식물 모두 가지고 있죠. 동물식물 모두 단백질을 만들고 이동하고 분비를 해야 되니까. 엽록체는 동물세포에 없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랬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골지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특징 3개 중에서 2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특징 중에 동물세포에 존재한다는 특징밖에 없죠? 볼까요? 기억에 대해서는 없음, 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있음이 2개 있고요. 디귿에 대해서는 있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개의 특징 중에 있음이 2개 나올 수 있는 건 요 특징밖에 없는 거죠. 소포체와 골지체. 그러니까 특징 중에서 바로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 2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2개의 소기관이 yes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 yes 하지 않은 건 C죠. 아, 여기에 대해서 yes 하지 않은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엽록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C가 바로 뭐가 된다? 엽록체가 된다. 그리고 3개의 특징 중에 엽록체가 yes 하는 건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조건이니까 엽록체가 yes 한 조건은 구분, 특징, 기억밖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가 기억,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디귿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이죠. 단백질을 분비한다. 그러면 디귿 특징에 대해서 있음, yes 한 게 누굽니까? 골지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에 대해서 yes 한 A가 바로 뭐가 된다? 골지체가 된다. 남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소포체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소포체가 된다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억 A는 골지체이다. 아까 소포체는 핵막, 핵공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맞는 말. 엽록체 C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하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인데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중 하나이다.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 세포 소기관 중에 막이 없는 건 뭐였죠? 아까 과립 모양의 리보솜이었죠.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소포체가 되고 남은 건 누구밖에 없다? 산소를 소모하고 뭘 생성한다? CO2를 생성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호흡하는 것이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가 된다. 반대로 엽록체는 CO2를 소모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거죠. 기억! A에서는 리보솜, 포도당이 아니죠. 뭘 합성하는 것입니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B, 소포체입니까? 사실 동물에 있는데 식물에 없는 건 잘 없다. 그죠? 소포체는 동식물 모두 있다. C는 미토콘드리아다.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분비하는 거.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는 세포 소기관 중에 골지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물세포의 단백질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핵 속에서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고 소포체에 이동시켜주고 골지체에서 분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소포체. 여기에 붙어있는 알갱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리보솜이 되는 거고 리보솜에서 합성해서 소포체가 이동시켜주고 바로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골지체가 된다. 그럼 골지체에서 막으로 잘 싸서 분비를 시켜준다. 어디로? 세포막의 바깥쪽, 세포 밖으로. 1번 A에서는 아미노산이 이용은 됩니다.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뭘 합성하는 겁니까? 합성하는 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합성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틀렸습니다. B는 소포체이고 C는 골지체이다. 오케이. 그럼 답은 1번에서 나왔죠. B는 소포체는 식물세포에도 있죠. B와 C는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하게 리보솜만 막이 없다.
단백질은 막으로 잘 싸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끊기긴 했는데 이동한 후 골지시에서 분비된다. 말이 끊겼죠. 어쨌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답입니까? 바로 1번이 답이 된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벽도 있지만 동물세포 기준으로는 세포막이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안과 밖,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이제 세포막인데요. 먼저 세포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지질 이중층과 거기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머리 부분이 있고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다.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을 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기름하고 친하다. 지용성을 띈다. 또는 지용성, 소수성, 친유성, 다 같은 표현입니다. 친유, 기름유자. 소수성을 띠는 꼬리를 이루어져 있다. 근데 세포 자체는 사실 수분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꼬리가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소수성 부분이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걸 우리는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지질 이중층에 보면 이렇게 박혀 있거나 아예 관통하고 있거나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 또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인지질 이중층이 한 90%, 단백질이 한 10%. 그 외에 요 세포막에는 뭐도 조금 있다. 소량이긴 하지만 탄수화물도 조금 있다 정도. 그래서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중층과 단백질. 거기에 소수의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세포막의 역할은 뭡니까?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이동하느냐,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 막단백질,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세포막 자체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다. 단백질도 그렇고 인지질 이중층도 그렇고 뭘 많이 가지고 있다.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느 한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물질의 출입에 관여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세포막의 구조 해가지고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고요. 선택적 투과성 또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가지고요. 종류에 따라 어떨 땐 투과시키기도 하고 어떨 땐 투과를 안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당연히 크기가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농도 차이가 있어야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농도 차이가 클수록 뭐 할 수 있다? 세포막은 잘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능동 수송도 있고 수동 수송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이동은 바로 수동 수송입니다. 이 수동 수송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동 수송은 에너지가 뭐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ATP라고 하는 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분자 스스로가 운동을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자 스스로 운동해서 무슨 차이? 농도 차이죠.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이동이죠. 물이든 용질이든 간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산을 통한 이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세포막의 구조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 확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느냐? 바로 크기가 비교적 어떤 경우? 작은 경우.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합니다.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산소나 CO2의 이동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당연히 산소가 바깥이 많고 안쪽이 부족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산소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세포에서 열심히 뭐 하죠? 호흡을 하죠. 그럼 뭐가 많이 생깁니까? 세포 안에 CO2가 많이 생기니까 그 CO2가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됐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산소와 CO2를 교환하는 게 바로 폐에 있는 폐포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인지질 이중충 안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소수성, 기름과 친하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과 함께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는 건 지용성.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하고 친하고 물에 녹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으면 물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지용성하고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지 않는 입자들은 주로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죠? 지용성이 바로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게 있죠? 여기 있죠? 보통 지용성,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것들은 뭐 한다?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인지질 이중충은요, 어떤 도움 없이 그냥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하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뭐 한다?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뭐가 커지기만 하면? 농도 차이가 커지기만 한다면 뭐 한다? 계속해서 속도는 증가해준다. 이런 그래프 모양까지 정리가 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인데 이렇게 접근합시다.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할 수 없을 때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는 것보다 크기가 큰 입자들 또는 큰 물질들은 주로 어디를 통과한다?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물론 탄수화물이라든지 녹말 이렇게 완전 고분자들은 이동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중에서는 크기가 큰 거 어떤 거 있냐면요, 포도당 같은 거 이런 건 아무래도 뭐가 큽니까? 이 입자가 좀 크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 물에 녹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뭐 한다?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 다음에요, 좀 전에 막단백질 말고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는 건 지용성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건 수용성.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면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온들, 수용성, 그리고 전하를 띤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런데 이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의 경우에는요, 이 단백질이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도가 커지면, 즉 농도라는 건 농도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농도 차이가 커지면 당연히 이동 속도가 빨라지긴 할 텐데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아까 인지 이중충 그냥 계속 증가했었죠. 단백질을 통한 이동은 어느 정도가 되면 단백질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해진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다?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구나. 그리고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을 통한 이동은 뭐라고 한다? 용어 정리할까요?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는 정리해 주시면 내신 시험 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론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용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이 이제 녹아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지질 이중충이나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건 용질 입자들이 이제 직접 이동하는 거였다면, 삼투라는 건 뭐냐면요, 삼투라는 건 용매에 해당하는 바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삼투 또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반투과성막의 경우에는요, 입자의 크기가 큰 용질 입자는 이동을 못합니다. 근데
용질은 이동 못하는데 용매인 물만 이동할 수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한다고 했죠. 삼투도요.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물이 이동하는데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용매인 물이 많다라는 건 싱겁다는 이야기죠. 농도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작다는 이야기는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투의 경우에는 물이 많은 곳에서, 즉 말을 바꾸면 저농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는 고농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질은 고농도가 많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용매에 해당하는 물이니까 저농도에 물이 많죠? 물이 많은 곳에서 어디로? 고농도, 그러니까 물이 작은 곳으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투과성 마을 전개로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는 건 물이 매우 많다. 농도가 높다. 그 말은 물이 매우 작다. 모든 자연현상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작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양은 별로 안 되고, 보다 물이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는 양은 많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면이 높아질 거고 여기는 수면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삼투 현상을 세포하고 연결 좀 시켜봅시다. 자, 여기 보면 농도가 낮다, 같다, 높다라는 말 나오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요. 적혈구하고 비교했을 때 농도가 낮다. 농도가 낮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저장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적혈구 내부보다 바깥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적혈구 내부가 고농도가 되는 거죠. 농도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농도가 같다. 보통 우리가 이건 등장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장액의 경우에는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고장액이라고 하는데, 세포 내부보다 바깥쪽이 고농도다. 그러면 세포 내부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된다. 그러면 저농도 물이 많죠? 고농도 물이 적죠? 그러니까 적은 데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많은 데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겠죠. 왜?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또 세포의 질량도 증가하겠죠. 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었기 때문에 이 세포가 터져가지고 용일 현상, 그러니까 내용물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왜 일정해질 수가 있냐면 바로 세포벽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등장이 어떻습니까? 안이나 밖이나 뭡니까? 물의 양이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같다. 그러니까 크기, 세포, 그 다음에 세포의 질량 모두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자,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 그러면 들어오는 물은 조금, 나가는 물은 많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의 크기, 그 다음에 세포의 질량 모두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나중에 동물세포 경우에는 부피가 줄고 줄어서 쭈글쭈글해지죠? 물론 식물세포도 쭈글해질 텐데 딱딱한 세포벽은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쪽에 있는 세포막과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세포질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도 동물세포는 그냥 쭈그러진다. 식물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정도까지 구분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물론 뭐 탄수화물이 있긴 하지만 거의 소량이다. 매우 단단한 그물 구조이므로 유동성이 없다. 그렇지 않죠.
유동성이 있어야 물질 출입을 담당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일단 답 나왔죠. 세포막은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조절하고 인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 또는 관통하고 있는 구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종류, 크기에 따라 선택적 반투과성, 선택적 투과성.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A가 뭡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인지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지질.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박혀있는 게 뭡니까? 단백질 또는 뭐 막단백질. 다 됩니다. 기억. 인지질이 그렇죠. 이중층으로 구별되어 있고. A에는 머리 부분인 친수성, 머리. 그 다음에 소수성, 꼬리. 어쨌든 둘 다 있다. B는 단백질이다. 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된다. 3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세포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물질의 이동.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 밖이 고농도, 저농도, 많다, 적다가 되겠죠. A는 인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요거를 단순 확산. 단순 확산.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아까 촉진 확산. 기억. 산소. 산소가 딱 나오면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 B.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다. 맞죠? A와 B 모두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높다. 틀렸습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요. 그래서 이 이동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된다. 5번 문제입니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능하다. 지금 보니까 일단 공통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한다. 에너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요건 보니까 뭘 통과하고 있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다. 단순 확산하고 있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촉진 확산을 하고 있다. 자, 지용성. 크기가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을 이동한다. 맞죠? 방금 쌤이 말했죠?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크기가 작으니까 나가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 이온. 이온에 대해 적을까요? 이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물하고 친할 수밖에 없죠. 이온은 수용성이다. 수용성은 인지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통해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그렇죠. 단백질을 통해서는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이온은 수용성이니까. 기억은 디귿. 요게 답이 된다. 6번 보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 두 가지죠. 단백질을 이용하거나 인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거나. 근데 보니까 가는 단백질을 사용한다고 돼 있고, 그럼 나는 뭐겠습니까? 인질 이중층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볼까요? 크기가 작은 이산화탄소가 이동 물질이니까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구나. 그리고 기억은 막단백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 수용성, 물하고 친한 물질, 이온들, 전하를 띤 물질, 그리고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기억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포도당은 기억, 오케이. 니은 사용 안 하면 오케이. 가와 나의 물질 이동에는 전부 고농도에서 저농도,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ATP,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 한번 볼까요? A와 B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농도 차이거든요. 농도 차이가 커지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는 건 단백질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막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뭐를 통한 이동이다? 이거는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촉진 확산이다. 어쨌든 확산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다. 농도 차이가 커지니까 계속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뭐를 통한?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단순 확산이다. 어쨌든 확산이니까 역시나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다.
기억, A의 화산이 아니라 확산에는 세포막에 단백질이 이동한다, 이용된다. 맞죠? B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밖의 농도 빼기 안 농도가 양수죠. 그 말은 이게 고농도, 저농도. 바깥이 많고 안쪽이 작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폐포에서 산소 또는 뭐죠?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크기가 어떤 물질이죠? 작은 물질. 그러니까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삼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삼투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직접 이동하는 거, 용매인.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물이 확산한다. 역시나 물이 이동하는 방법은 확산. 그래서 삼투도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는다. 삼투가 일어나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빵빵해지기도 하고 모양이 달라지죠.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삼투의 예입니다.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된다.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면 재흡수 많이 하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흡수하죠. 역시나 삼투입니다. 적혈구를요. 증류수에 넣으면 증류수라고 하는 건 용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농도가 굉장히 저농도, 물만 있는 거죠. 그러면 맹물보다, 증류수보다는 적혈구, 세포 내부는 조금이지만 고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물이 많은 증류수에서 적혈구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류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장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적혈구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이 적혈구 쪽으로 들어오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삼투의 예가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 문제인데, 삼투로 물질이 이동하는 예라고 했으니까 뭘 고르셔야 되냐면요.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 산소가 이동하는 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니까 이거는 삼투가 아니죠.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당이 이동한다?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고 이건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된다.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이 흡수된다. 하여튼 간에 물이 이동해야 삼투입니다. 답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한번 볼까요? 가를 보니까 세포가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가를 설탕용의 X하고 Y에 넣었답니다. 보니까 좀 쭈글쭈글해진 거 보입니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 안에 물이 많았고 세포 바깥이 물이 작았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Y에 넣었더니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Y보다 세포 안이 고농도, Y가 저농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농도의 크기를 비교가 가능하죠. 자, X는 세포보다 고농도, Y는 세포보다 저농도. 그러니까 Y가 가장 농도가 작고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설탕 용액이 있고 누가 가장 고농도가 되는 겁니까? X가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물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X는 Y보다 설탕 농도가 낮다. 틀렸습니다. 높죠. 가를 X에 넣으면 물이 설탕에서 X로 가죠. 그러면 세포 내부의 물의 양이 작아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질량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한다. 답 나와버렸죠. 가를 역시나 X에 넣었대요. 그럼 물이 빠져나갔죠. 물이 빠져나가면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빵빵해져야 미는 힘이 증가할 텐데 쭈글쭈글하니까 미는 힘이 증가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증가하겠죠. 가를 Y에 넣으면 저농도에 집어넣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뭐 한다고?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Y에 넣으면 설탕이 아니죠. 고치세요. 설탕은 크기가 커서 이동 못합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다량 확산된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설탕은 왜 이동 못합니까? 크기가 크거든요. 5번 가를
Y에 넣으면 저농도에 넣었죠? 저농도면 물이 항상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뭡니까? 2번이 답이 된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그림 가나다는 사람의 적혈구를 생리식염수하고 0.62%, 1.4% 소금을 넣었답니다. 먼저 가를 보니까 변화가 없대요. 물이 이동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물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 말은 식염수하고 뭐하고 세포에 해당하는 적혈구의 농도가 뭐하다? 일단 동일하다. 근데 용액 A에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다? 그 말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다. 그럼 바깥이 물이 더 많았다. 저농도였다. 그러니까 용액 A의 농도는 누구보다 작다? 적혈구보다 작다. 반대로 용액 B에 넣었더니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쭈그러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물이 세포 내부가 많고 바깥은 적다. 물 작으면 무슨 농도가 되는 겁니까? 물이 작으니까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 B의 농도가 진하다. 농도 진하다는 얘기는 물의 양은 작고 용질이 많다 상대적으로. 기억. A는 문제에서 0.62%, 1.4% 그랬으니까 A가 0.62%, B는 1.4%. 그럼 기억 맞네요. 니은 B는 생리식염수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다니까요. 물은 작고 용질은 많다니까요. 틀렸어요. 농도가 높은 낮은지 묻고 있죠. 디귿 나에서 적혈구 모양 변화는 부풀어 오는 걸로 봐서 안에서 나가는 것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빠져나가는 물량이 더 많다? 틀렸죠. 들어오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나 또는 뭐 인지징층, 단백질을 통한 이동 이런 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수만 좀 안 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